안녕하세요. 개발하는 청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AI가 여러분의 사업을 망쳐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굉장히 작은 일개의 개인입니다. 개인이고 일단 저의 그런 생각을 그냥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그쵸 대표님들이 제 영상을 보시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만약에 보신다면 여러 가지 의견도 있으니까 이런 의견도 생각하시고 저런 의견도 생각하셔서 잘 결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에 AI의 의존도가 지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위험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에는 기술 의존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술 의존. 우리가 제가 이제 사실 이런 거를 이야기할 깜냥이 안 되긴 해요. 안 되긴 하는데 그냥 제가 느끼는 감정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전 영상에서 제 아는 지인분이 핫도그를 원래 판매하셨는데 소세지 퀄리티 때문에 핫도그를 뺐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반찬 가게가 체인점이라서 뭐라 해야 되지? 식료품을 그 업체한테 받아서 썼는데 그게 뭔가 잘 어그러져서 폐업을 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랑 연결이 되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요즘에 화두가 되는 게 결국은 AI 버블에 대한 문제예요. 예, AI 버블. 요거는 이제 미디엄 블로그 글인데 요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같이 번역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원 제목은 AI might be the biggest tech scam이라고 되어 있어요. 2026년에 사기극이죠. 기술 사기극일 수도 있다. 라는 말입니다. 예, 요 얘기를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AI 버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AI가 돈벌이가 되죠. 돈벌이가 되고, AI 딸깍으로 다 되네? 대체되네? 그러면은 우리도 AI를 써가지고 도입해서 생산성을 높이자. 그러면서 나중에 인력을 감축하자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은 요런 관점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은 이분은 이제 뭐 진실 은폐 데모에서 그런 GPT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저 데모 영상을 조작했다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일단 그거보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거예요. 현재 시장에서 최고의 기술 기업뿐만 아니라 거의 90%의 스타트업이 스스로 세상을 바꿀 AI 기업이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 결국에는 GPT나 클로드 같은 모델을 백엔드에서 실행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API 가져다가 쓰고만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 근데 이게 왜 위험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GPT나 클로드 백엔드 모델이 문제가 발생했어요. 만약에 그러게 되면 스타트업의 존폐를 자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물론 우리가 AWS 사이트가 만약에 내려져 버리게 된다고 해도 그 비슷한 맥락이 될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그런 서비스의 중요한 로직을 가지고 있는 게 이 AI 그러니까 외부 회사에 의존하게 있으면 이게 되게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예, 그것도 그런 건데 우리가 흔히 이제 개발 생산성을 올린다라고 했을 때 클로드를 다 쓰잖아요, 그렇죠? 클로드를 쓰고 하잖아요. 이게 로컬에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클로드 서비스에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그쪽에서 비용을 엄청나게 갑자기 올려버렸어요. 그렇게 됐을 때 이게 결국에는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말이죠, 결국에는. 예, 그렇게 보이거든요. 결국에는 기술을 의존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에. 다른 것도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런 느낌인 거죠. 결국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플랫폼에 묶이는 거라고 보이거든요. 예, 플랫폼에 종속 관계가 돼버리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AI를 활용해서 개발을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에이전트 코딩 하잖아요. 결국에는 블랙박스에 대한 얘기는 안 할게요, 여기서. 블랙박스보다는 결국에는 AI한테 기술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거거든요. 기술적으로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개발자가 같이 일하는 개발자가 AI를 활용해서 개발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뭐냐면 그 개발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 AI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 AI 자체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거를 해결하기가 힘든 거예요, 결국에.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기술적으로 AI한테 의존이 돼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지점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좀 적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무서운 지점,
무서운 지점? 예,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 AI 버그 수정. 예, AI가 버그를 일으켰을 때 그 개발자가 수정해야 되는데 개발자가 수정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유지 보수가 굉장히 힘들다. 유지 보수가 점점 힘들어지는 코드가 쌓여요. 결국에는 결과론적으로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AI 플랫폼에 의존하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만약에 가격을 올렸다. 아니면 정책이 막 바뀌었어요. 정책 변경. 네, 이렇게 되게 되면 그 서비스에 영향을 가겠죠. 아무래도 서비스에 영향이 가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 요거 관련해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제가 기사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보면은 AI 의존 기업이 늘자 통제력 약화 우려. 결국에는 그 소스 코드에 대한 통제력이 줄어들게 되는 건데, 맞아. 그리고 데이터 보안 문제도 있어요. 데이터 보안 문제. 그리고 우리가 AI로 소스 코드를 이렇게 만약에 개발자가 AI를 활용해서 개발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회사 자산인 소스 코드를 AI 기업한테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게 해도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그 소스 코드를 클로드나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만약에 기존에 있었던 거를 리팩토링 한다고 하면서 그거를 이제 주거나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게 글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보안의 문제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보안에 취약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쵸. 정책 변화도 변수가 되고. 예, 제가 하는 얘기랑 같은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예, 그쵸.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이거잖아요. 그래서 리스크를 결국엔 줄여야 되는데, 이렇게도 제가 먼저 표현하고 싶어요. 뭐냐면, 음, 그 뭐죠? 영웅 개발자가 있으면 회사가 좀 위험하잖아요. 뭔지 아세요, 혹시? 영웅 개발자? 그러니까 만약에 혼자서 캐리하는 개발자가 있다면 사실 이게 좀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왜냐면은 이 혼자서 캐리하는 개발자가 회사를 나가게 되거나 그랬을 때 결국엔 서비스 품질에 타격이 입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페어 프로그래밍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엔 이거 자체가 리스크인데 지금 우리가 AI를 통해서 개발자가 개발한다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요. 혼자서 AI가 개발한다라는 말이랑 비슷해요. 예. 혼자서 개발한다. 그러니까 모든 이 소스 코드에 대한 검증이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AI한테 맡긴다라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2단계, 3단계 이렇게 해서 마지막 그런 그 소스 코드가 나가기 전까지 뭔가 이렇게 검증의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검증의 과정이 없이 나가게 돼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이거 자체도 어떻게 보면 영웅 개발자 리스크랑 비슷한 맥락이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페어 프로그래밍이라고 하잖아요. 같이 프로그램하는 거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꼭 그 사람의 개발자의 개입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예, 반드시 진짜로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만약에 지금 AI를 활용해서 한다면 개발자의 개입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너무 리스크가 커요. 예. 그래서 지금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법 중에 다수 플랫폼을 활용하고 여기서 이제 플랫폼을 여러 개를 쓰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결국에는 뭐 클로드 쓰고 뭐 안티그래피티 쓰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AI 결과물을 사람이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방식. 진짜 결국에는 사람이 마지막에 문을 잠궈야 돼. 문을 닫긴 해야 돼요. 예. 요런 부분이 있고 제가 다른 기사도 좀 가져올게요. 이게 좀 제가 말을 하는 게 안 와닿으실 수 있어요. 아니, AI 써가지고 개발자 한 명 더 줄이고 하면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기술적인 의존도라는 거는 진짜 많이 위험한 거예요. 왜냐면, 죄송해요. 사실 제가 이런 걸 얘기할 깜냥이 안 되는데, 혹시나 좀, 그래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예요. 어, 뭐죠? 예.
AI로 하면서 이제 기존에 있던 인력들을 이제 정리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진짜 좀 걱정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그거 아십니까? 치킨집 폐업. 우리가 치킨집이 왜 폐업하나요? 보통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많이 폐업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거죠. 제가 요거도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단골인데도 폐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제 동네에도 굉장히 잘 되던 식당인데 폐업을 하게 되더라고요. 약간 그런 거랑 맥락이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음, 배달비, 인건비, 재료비 오르고 남는 게 없대요라고 되어 있죠. 그 중에서 제 생각에는 제 지인 중에 그 아는 분 중에 핫도그집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분도 얘기 들어보면은 배달 수수료가 너무 커가지고 결국엔 우리가 플랫폼에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 뭐 배달 수수료가 비싸잖아요. 결국에는 이 플랫폼 의존도 때문에 많이 폐업하는 것 같기도 해요. 제 생각에는 너무 올라갔다. 예, 플랫폼에서 이제 가져가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 남는 게 없어요. 진짜 장사가 잘 되는데도 남는 게 진짜 거의 없어요. 예, 그런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배민이나 이런 그런 플랫폼, 배달 플랫폼에서는 처음에 이렇게까지 수수료가 높진 않았죠. 근데 어때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게 되고 많이 쓰게 되니까 그제서야 이제 조금씩 올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영업자분들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 회사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개발자 한 명 한 명이 이런 그 빅테크 기업의 그런 클로드 코드라든지 이런 소스 코드, 그러니까 이런 AI를 활용해서 개발을 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마치 배민을 가입할 수밖에 없게끔 되는 거랑 비슷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가게들도 다 그렇잖아요. 배달의 민족이나 아니면은 쿠팡인가요? 예, 아무튼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 이런 거 같은 그런 배달 서비스를 이용을 안 하게 되면 플랫폼에 엮여 있지 않으면 살아나기 좀 힘든 구조잖아요, 사실. 예, 플랫폼이 주는 장점도 있지만 그냥 단점도 있다는 말이죠, 결국에는. 그것 중에 하나가 일단 플랫폼 의존도가 높게 되면은 수수료 때문에 진짜 남는 게 없어지게 된다, 결국에는.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보면은. 예, 그래서 보면은 이제 얘기하는 게 대부분 이제 플랫폼 의존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달 수수료가 30%예요, 30%. 근데 지금 우리가 그 AI를 통해서 돌릴 때 토큰 비용이나 이런 게 발생하잖아요. 이게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낮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분명히 올릴 거라고 저는 봐요. 분명히. 이 비용은 계속해서 올릴 거예요. 그래서 독점을 한 다음에 이제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저는 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점도 있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러니까 비용적으로 봤을 때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여러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있긴 해요. 뭐 블랙박스라든지 뭐 기술에 대한 그런 이해도 이런 부분이 그 AI가 필연적으로 버그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튼 플랫폼 수수료, 플랫폼 의존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른 경제글도 보면요. 진짜 지금 여기서 비슷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소비 패턴의 변화, 자영업 과잉 경쟁, 고정비 상승. 그쵸. 여기에 있죠. 플랫폼 중심 시장 변화. 예. 그래서 결국에는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니까, 매출은 느는데 이익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토큰 관리, 토큰 비용 관리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죄송해요.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진짜 그 AI가 여러분의 사업을 망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엔 의존이거든요. 의존. 예. 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 굳이 성심당에서 딸기를 이제 농장제로 사버렸을까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그 핫도그집 하시는 분, 제 아는 분도 그분도 핫도그가 잘 팔렸는데 핫도그를 메뉴에서 뺄 수밖에 없었던 선택이 결국에는 이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소세지 납품받는 게 퀄리티가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플랫폼에 의존하게 되었을 때 가격 인상이 발생하게 되면 서비스에 영향을 갈 수가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AI가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AI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이건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꼭 개발자의 개입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근데 만약에 AI가 생성하는 코드가 요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AI 생성 코드는 얼마나 많이 생성하냐면요. 그 공장에서 막 찍어내는 속도예요. 그러니까 AI 생성 코드는 시속 100km로 달린다고 볼게요. 시속 100km로 컨베이어 벨트에 제품들이 빠바바박 나오는 거예요. 지금 컨베이어 벨트에 100km로 막 나오게 되는데 결국엔 사람이 이제 마지막에 검수를 해야 되는데 사람은 맥시멈이 제가 봤을 때 한 30km라고 볼게요. 30km 속도로 갔을 때 그나마 그래도 좀 버겁겠죠. 네. 30km 속도로 컨베이어 벨트에 나오는 제품들 검증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비유를 들으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AI 생성 코드가 그만큼 많이 코드를 많이 만들었는데 특화돼 있어요. 결국에 여기 AI는 코드를 많이 만드는데 특화돼 있습니다. 많이 특화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검증하기가 더 어렵단 말이에요. 예. 그 생성하는 코드 속도가 시속 100km로 정도로 뽑아내는 거죠. 계속해서 엄청나게 많은 양도 많고 속도도 빠르고 그런 것들을 사람이 결국에는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럼 나중에는 귀찮아서 검증 안 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퀄리티 부분에서 분명히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진짜로 이거는 나중에는 퀄리티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 퀄리티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버그를 일으켰는데 그 버그가 로그인이 안 돼. 아니면 특정 어떤 부분에서 뭔가 우회하는 게 돼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정말 너무 위험한 수준이잖아요. 근데 제가 한 예상 시나리오를 한번 짜볼게요. 사용자 대충 어느 정도로 하면 좋을까요? 일단 많다라고 볼까요? 뭐 한 MAU가 50만이다. 예. 월 활성화 유저가 50만인데 그 로그인이 안 되는 거예요. 로그인 안 됨. 갑자기 AI로 전부 다 통과됐어. 통과됐는데 갑자기 로그인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빠르게 수정해야 되죠. 빠르게 투입 수정. AI 시켰어요. AI 시키겠죠. AI 시켰는데 수정이 안 돼.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냥 예시죠, 예시. 수정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봐야죠. 네. 개발자 보고 보라고 했어요. 버그 찾으라고 했어. 근데 어때요? AI로 우리 하는 거기 때문에 인력 많이 감축했어요. 대량 해고를 한 상태예요, 지금. 대량 개발자 해고한 상태. 그래서 그 AI를 굴리는 개발자, 네, 관리자 겸 개발자에게 이거 빨리 수정해라 했어요. 빨리 수정해라 부탁해라 요청 지시했어요. 했는데 이 사람이 못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소스 코드 해독이 안 돼. 어찌어찌해서 해독을 하긴 했어요. 해독하긴 했는데 그 해독하는 시간이 길었다라고 볼게요. 그리고 인원이 적어서 그렇게 돼서 일주일이 좀 많이 오바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지체되는 동안 매출은 많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모든 거를 비용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일단은 그냥 AI가 잘 짜니까 그냥 사람이 없어도 된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런 진짜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서비스가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더 위험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요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예, 워낙 요즘에 AI가 다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건 사실 저의 그냥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고 제가 진짜 엄청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진짜 일개 그냥 개발자 중에 하나예요. 한 명인데 이런 이야기라도 제가 하면 그래도 잘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절충해서
그쵸? 그래서 너무 한쪽의 말만 듣는 것보다 이런 의견도 듣고 이런 의견도 들으시고 결정하신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혹시나 또 AI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또 안 좋게 얘기를 해서 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무조건 소스 코드 검증은 사람이 해야 돼요. 진짜로. 이거는 양보할 수 없어요. 이거는. AI 코드로 만드는 거 좋아요. 근데 검증하는 게 없으면 진짜 너무나 위험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검증한 사람이 책임져야 돼요. 사실. 너무 무서운 말인가? 왜냐면 책임져야죠. 그러려고 돈 받는 건데 안 그래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렇게 AI가 여러분들의 사업을 진짜 망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들어준다고 너무 감사했고요. 다음에 정말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빵코딩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